예, 안녕하십니까. 예. 117페이지 제4장 지적측량 펼쳐두십시오. 그 수업 할 사람 맞죠? 예, 그래요. 지적측량. 그 117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봐주시고, 118페이지 한번 펼쳐봅니다. 118페이지. 지금 제가 이게 다리가 조금 안 좋네요. 조금 안 좋아서 좀 찔떡찔떡 그래도 그냥 그런 춤만 알고 있어요. 그래요. 자고 일어나 봤더니 갑자기 이게 무릎이 아프네. 지적측량 그래요. 그죠? 지적측량. 역시 늘상 말씀드렸듯이 이 지적측량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항수를 많이 출제할 수 없어요. 끽해봐야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정확히 말하면 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죠?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비교적 소외된 부분이야. 지적측량. 지적측량이란 우리가 용어적인 시간에 정의를 내렸어요. 지적측량이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라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목적으로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결정하는 측량을 지적측량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요. 여기에는 지적확정 측량하고 재조사 측량이 포함이 됩니다. 그죠?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뭐 또 쭉 뭐 용어 정의 그래갖고 쭉 나와 있는데 그 정의만 여러분들이 118페이지에서 정의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119페이지 보면 지적 측량 대상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 대상이라고 돼 있죠. 이게 아주 전통적으로 꼽히는 문제지. 그죠? 전통적으로 꼽히는 문제야. 그 13가지의 지적 측량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 너 혹시 지적 현황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으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죠? 아주 전통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지.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복, 그리고 신, 그 다음에 등, 분, 그 다음에 말, 축, 그 다음에 정, 확, 그 다음에 검, 기, 원현, 그래요. 그죠? 원현, 이렇게, 12가지 측량을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합니다. 그죠? 암기를 합니다. 여기다 이제 재조사 측량을 하나 포함하면 13개가 되죠. 그래요. 이 복은 뭐냐면 지적공부 복구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공부 복구 시에 원칙적으로는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전장부의 기초에서 지체 없이 복구를 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복구 측량을 실시를 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복구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죠?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신규 등록 그래. 뭐라고요? 신규 등록 시 우린 측량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그죠? 저번 주에 측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 그래. 뭐라고요? 등록 전환 시 측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그래. 뭐라고요? 분할 시 측량을 했어요. 분할 시 왜 측량을 하지? 분할 때 왜 측량을 합니까? 여기 봐봐요. 분할이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 점 찍고, 경계점 찍고 찍어서 일직선을 연결해야만 한 필지가 2필지 이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할 측량 반드시 해야 돼요. 그죠? 분할 측량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해면성 말소 그래요. 뭐라고요? 해면성 말소 측량 그래요. 요건 조금 나눠봐야 돼요. 1필지가 전부 바닷물에 잠겼다면 경계만 말소하면 되니까 측량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해필이면 1필지 일부만 바닷물에 잠겨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면 점 찍고 찍어서 일직선 연결해야 돼요. 분할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분할 측량 반드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축은 축척 변경 그래요. 뭐라고요?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입니다. 축척 변경 시행 지역 내에 토지 표시상을 새롭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측량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정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등록상 정정 측량 그래요. 등록상 정정 측량 그런데 등록상 정정도 여기 봐요. 소재, 지번, 지목 등을 정정하고자 할 적에는 측량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에 오류가 있어서 그걸 정정하고자 할 적에는 측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데 면적 그래요. 뭐라고요? 면적을 정정한다 할지 경계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를 정정하고자 할 적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면적 정정이나 경계 정정 시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들을 소관청한테 제출해줘야만 그 성과도에 기초해서 면적을 정정해 줄 수도 있고 경계를 정정해 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하는 경우도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시행지역 내 토지 표시상을 새롭게 결정하고자 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지적 확정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 그래요. 요거하고 특별법에 따라서 실시하는 지적 재조사 측량입니다. 그죠? 지적 재조사 측량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한번 가만히 봅시다. 요 복수부터, 그죠? 복서부터 어디까지야? 요 하까지야. 그죠? 복서부터 하까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요 복서부터 하까지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토지 이동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지적 측량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모두 여기에 쫙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는 여러분들이 구태여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성 마서,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 시행, 이런 등등은 모두 토지 이동 사유라고 합니다.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측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모아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구태여 낑낑대고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같은 토지 이동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합병 그래요. 뭐라고요? 합병. 있던 경계점마저 소멸하니까 측량할 필요가 없겠네. 그 다음에 지번 변경 그래요. 뭐라고요? 지번 변경 시 경계점을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래요. 뭐라고요? 지목 변경 시에도 경계점을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다만 합병이나 지목 변경 시에는 토지 이동 조사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 조사는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저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필지가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살펴봐야 되고 그 대상 토지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실사 정도는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8가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둬야 될 건 끽해봐야 이 4가지 측량밖에 없어요. 그죠? 4가지 측량밖에 없는데 이 검은 뭐냐면 검사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검사 측량 그래요. 검사 측량은 누가 실시합니까? 소관청 그래요. 누가 실시한다? 소관청.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지사 그래요. 뭐라고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봐요. 요 복서부터 화까지는 누가 측량을 실시를 하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자들이 실시한 지적 측량이 과연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관청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본다고 해서 검사 측량 그래요. 그죠? 됐어요?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검사하는 측량이니까 한 번 한 것도 못 믿어서 또 다시 한 번 하니까 토지를 건성건성 살펴보는 게 아니고 요리조리 사사히 살펴보는 거가 되네. 그래서 검사 측량은 실질적 심사주의, 그래. 뭐라고요? 실질적 심사주의의 표현 형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는 기초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기초 측량, 그래요. 기초 측량이 뭐냐면 지적 기준점,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기준점을 결정하기 위한 측량은 기초 측량, 그래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여기에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지적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 크게 기초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기초 측량이라는 놈하고 세부 측량이라는 놈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 기초 측량은 제일 먼저 실시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흔히 1차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세부 측량은 이 기초 측량에서 실시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2차 측량이라고 하죠. 이 기초 측량은 제일 먼저 실시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아주 높아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이 이후에 나타난 세부 측량의 결과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밀도가 아주 높아야 돼요. 세부 측량은 기초 측량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초 측량이 뭡니까? 그러면 좀 전에 드린 바와 같이 지적 기준점,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기준점을 결정하기 위한 측량을 기초 측량, 그래요. 지적 기준점에는 세 가지 점이 있지? 세 가지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세 가지 점이 있어요. 있대요. 그죠? 누가 그러는데 세 가지 점이 있대요. 지적 삼각점,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삼각점이라는 점이 있어요. 들어봤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 이걸 보조한다고 해서 지적 삼각 보조점,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적 도근점,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도근점이야. 지적 도근점이 뭐냐면 도면을 작성하고자 할 쪽에 뿌리가 되는 점이다, 그래요. 그죠? 지적 도근점, 그래요.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결정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적 삼각점 측량, 그래요. 그죠? 이 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건 삼각 보조점 측량, 이건 지적 도근점 측량, 그러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점이 있어요. 일단 요거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지적자 빼면 맞아, 틀려? 지적자 빼면 맞는 점이다, 틀린 점이다? 틀린 점이냐? 빼는지 안 빼는지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지적 삼각점은 도면에 등록됐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십자 표시의 형태로 등록이 되고, 삼각 보조점은 동그라미하고 옅은 색깔, 그 다음에 지적 도근점은 맹탕 동그라미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죠? 요거만 기억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세부 측량은 뭡니까? 그러면 이 기초 측량을 기초로 해서 이놈은 구체적으로 일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측량이야. 일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도,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도나 임야도, 그래요. 뭐라고요? 임야도와 같은 것을 작성하기 위한 측량을 세부 측량, 그래요. 우리가 흔히 지적 측량 그러면 이 세부 측량을 지칭을 하는 거야. 그죠? 세부 측량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측량이란 지적 기준점을 결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경계 보건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야. 이 두 가지 측량은 비교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비교 측량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 측량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측량 성과도를 기초로 해서 지적 공부,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량은 측량 성과도 등을 기초로 해서 지적 공부를 깨끗이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측량은 비교 측량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측량 성과도 등을 기초로 해서 구태여 지적 공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소관청으로부터 성과 검사를 받는다, 받을 필요가 없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측량을 했다라면 과연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관청으로부터 성과 검사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적공배는 정확한 내용을 등록 공시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작년도에 지적 현황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현황 측량이 뭡니까? 이걸 물어본 거야. 그죠? 네, 그래서 그 119페이지에 지적 측량 대상과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출제자가 엄청나게 출제를 했어요. 그죠? 네, 엄청나게 출제를 했으니까 아주 정형적인 스타일의 문제니까 딴 건 몰라도 지적 측량 편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를 넘어가 봤더니 지적 측량 절차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 절차 그래요. 제가 작년도 특강 시간에 이 절차를 찍었어요. 그죠? 절차, 금년도에 꼭 나옵니다. 라고 해봤더니 작년도에는 그만 삑사리가 났어요. 안 나왔어요. 그죠? 안 나와서 올해 다시 한번 찍어보는 거야. 그죠? 그래요. 올해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올해 유력합니다. 그죠? 이 절차는 29회 때까지 엄청나게 출제가 됐어요. 거의 매년 출제가 됐어요. 그럼 30, 31, 32에 한 3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제 지도 양심이 있으면 나올 때가 됐어요. 그죠? 나올 때가 됐습니다. 절차 유력합니다. 그죠? 유력합니다. 일단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지적 측량 의뢰할 수 있는 자 누굽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자지. 그죠? 토지 소유자는 내 토지 측량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의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그래. 뭐라고요? 이해관계인도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누구냐면 인접 토지 소유자야. 그죠? 이 토지 소유자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 간에 경계에 관한 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진실한 경계인지 측량을 의뢰할 수 있어요. 그죠? 측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그래요. 뭐라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우리 동네 모든 토지를 싹 측량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의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위신청권자 그래요. 뭐라고요? 대위신청권자도 4필지만 측량 좀 해주십시오. 5필지만 측량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개별 토지 소유자를 대위에서 측량을 의뢰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자 말고도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요. 이들이 측량을 의뢰를 해야 될 텐데 지적 측량을 누구한테 의뢰를 하냐면 지적 소관청한테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지적 측량 수행자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적 측량 절차에서는 이 측량의 상대방, 의뢰의 상대방을 제일 먼저 물어봐요. 여기 봐요. 무슨 얘기냐면 지문 3번 해놓고 토지 소유자 등은 지적 측량을 소관청한테 의뢰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대로 걸려들어요. 그죠? 한 90%는 걸려들어요. 왜냐하면 지적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관청이기 때문에 그대로 걸려들어요. 소관청한테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의뢰를 합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의뢰를 한다는 얘기야. 하나 얘기했어요. 의뢰의 상대방 꼭 기억을 해두자. 그래요. 근데 지적 측량 수행자는 우리나라에 많지도 않아요. 딱 2마리밖에 없어요. 그죠? 한 마리는 기술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고 누구한테 등록을 하냐면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하고 지적 측량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 그래서 지적 측량업자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업자 이 한 마리하고 지적법에서 설립된 특수 목적법인인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래요. 뭐라고요? 한국국토정보공사 딱 2마리밖에 없어요. 옛날로 치면 대한지적공사예요. 그죠?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바꿔놨다는 얘기야. 그래요.
이런 자들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그죠? 소관청한테 의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들한테 의뢰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내용이 많아요. 그죠? 이들의 결격사유 그래요. 뭐라고요? 결격사유를 할지 지적측량업자의 휴업사유, 폐업사유, 휴폐업사유 뭐 쭉 있는데 그런 건 기운 빼고 해봤자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오니까 그런 건 일체 건드리지 말아요. 제가 어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딱 봤더니 뭐 휴폐업 사유, 결격 사유 그런 걸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붙긴 붙어요. 붙긴 붙는데 10년 후에 붙을 거야. 그죠? 10년 후에 붙을 거야. 네, 이제 그런 건 보지 말고 측량 범위 그래요. 뭐라고요? 측량 범위만 기억하고 들어가면 돼요. 지적 측량업자는 여기 봐요. 지적 측량업자는 우리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측량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 측량만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그래요. 뭐라고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요 한 놈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지적 측량 딱 요 두 가지 측량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측량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우리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모든 측량을 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소관청이 실시하는 검사 측량만 할 수 없고 검사 측량만 제외하고 우리 지적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측량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둬요. 그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요. 수행자는 딱 두 마리야. 그래서 지적 측량을 누구한테 의뢰를 하죠? 수행자한테 의뢰를 합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어. 수수료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적 측량 수수료는 수입 인지나 수입 증지의 형태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현찰로 납부를 합니다. 뭘로 납부를 한다고요? 현찰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 지적 측량 수행자는 끔찍이도 현찰을 밝힌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그죠? 그래요. 또 여기다가 하나만 더 껴서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갖고 소관청이 어떻게 돼요? 직권 그래요. 뭐라고요?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징수를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그죠? 징수한다면 너무 가혹해요. 그죠? 너무 가혹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적 측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면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요. 또 수수료는 딱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과거에 물어본 거야. 지금 내가 팔뚝 힘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고 과거에 우리 출제자가 물어봤던 질문이야. 그리고 측량을 실시를 하면 될 텐데 막바로 측량을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 수행자는 의뢰를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스케줄에 따라서 측량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그 다음 날까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이길까지 그래요. 무슨 날까지? 이길까지 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누구한테 제출하냐면 소관청한테 제출합니다. 왜 제출합니까? 그랬더니 소관청은 원칙적인 성과 검사권자이기 때문에 소관청이 그 스케줄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요. 그리고 계획서를 제출해서 측량을 실시를 하면 됩니다. 그죠? 실시를 하면 되는데 측량은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측량은 뚝딱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측량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인터벌이 걸려요. 그죠? 인터벌이 걸립니다. 즉 기간 그래요. 뭐라고요?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너저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몰라도 좋아요. 그죠? 몰라도 좋아요. 근데 우리 출제자가 이 기간은 29회 때까지 거의 매년 물어봤어요. 그죠? 거의 매년 출제되던 아주 유명한 문제야.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좋지만
이 기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이걸 찍은 이유가 이게 나온다라고 예상을 한 이유가 이 기간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안 나왔으니까 올해 한 3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나올 때 됐어. 올해 나올 거야. 그죠? 나올 겁니다. 기간 기억을 해놔야 돼요. 기간은 법으로 정한 기간을 쫓을 수도 있고 법으로 정한 기간을 따를 수도 있고 양 당사자가 만나서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법으로 정한 기간을 쫓을 수도 있고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어요. 법으로 정한 기간은 측량기간 그래. 뭐라고요? 측량기간이 있고 측량을 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해야 할 기간도 있어야 돼요. 그건 합의한 기간도 마찬가지지. 측량기간하고 무슨 기간? 검사기간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검사기간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측량기간은 5일 그래요. 며칠? 5일이면 충분하대요. 그죠? 검사기간은 4일 정도면 충분하대요. 그죠? 측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은 며칠? 4일. 실제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5일, 4일. 이렇게 출제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를 보고 빵점 방지용 문제 그래요. 뭐라고요? 빵점 방지용 문제 그러죠. 지적법에서 빵점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지. 그죠? 그래요. 측량기간은 합의에 의했을 때는 합의한 기간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 돼. 측량기간은 전체 기간 그래요. 뭐라고요? 전체 기간의 몇 분의 몇?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보게 되고 검사기간은 전체 기간의 얼마? 4분의 1을 검사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죠? 또 어떤 애 때는 이걸 전부 다 가로 열어놨어요. 그죠? 가로 열어놓고 다음 중 알맞게 짝져진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죠? 된 적도 있으니까 뭉창 기억을 해놔야 되겠네. 그런데 악랄한 출제자는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검사기간 5일, 측량기간 4일 그러면 한 80% 걸려들어요. 그죠? 그래서 측량기간인지 검사기간인지 잘 파악해야 돼요. 당일날 시험장에서. 아차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죠? 아차하면 떨어져요. 자, 어떤 애들은 또 이게 4분의 3을 5분의 3, 4분의 1을 5분의 1 이런 식으로 또 틀어서도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29회 때인 것 같아요. 마지막 출제가 됐던 애는 봐봐요. 요 5일, 4일 걸리는 동네는 기왕에 측량 기준점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측량한다거나 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5일, 4일이면 충분한데 어떤 동네를 가봤더니 측량 기준점이 설치가 안 돼 있는 동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동네는 기준점을 설치를 하고 측량한다거나 검사를 해야 되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시일을 더 줘야 돼요. 그게 플러스 알파야. 뭐라고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몇 점을 기준점을 삼냐면 15점 그래요. 몇 점? 15점을 기준점을 삼습니다. 15점 이하 그래요. 뭐라고요? 15점 이하를 설치를 해서 측량한다거나 검사를 하고자 할 적에는 기본 며칠을 더 준다? 4일을 더 줘요. 그죠? 근데 15점을 초과 그래요. 뭐라고요? 15점을 초과해서 설치를 해서 측량한다거나 검사를 하고자 할 적에는 초과했으니까 기본 4일은 당연히 더 줘야 돼요. 그리고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까지마다 4점까지마다 며칠씩 1일씩을 가산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요 정도의 시일은 조금 더 줘야 돼요. 29회 때는 이걸 물어봤어요. 그죠? 이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좋다 이거야. 그죠? 딴 건 몰라도 좋습니다. 딴 건 몰라도 좋은데 요 절차에서 그 기간 그래요. 뭐라고요? 기간만큼은 꼭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물어볼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간 등을 통해서 측량을 실시를 했어요. 그죠? 이 기간 등을 통해서 측량을 했단 말이야. 측량을 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관청으로부터 성과 검사를 받아요. 그죠? 그러면 비교적 정확하게 측량을 했다라고 하면 소관청은 수행자한테
참 잘했어요. 그래. 뭐라고요? 참 잘했어요. 지적 측량 성과도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 성과도라는 것을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걸 수행자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 그 측량 성과들을 의뢰인한테 지체 없이 교부를 해주도록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절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핵심은 뭐니 해도 뭐다? 기간이야. 그죠? 기간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게 121페이지, 122, 123, 번에 쭉 나와 있어요. 124페이지 펴봐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할 수 없어 하는 거야. 지적 기준점,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기준점에는 세 가지 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으로 구분이 된다. 옛날에는 GPS 기준점이라고 해서 위성 기준점까지 있었는데, 위성 기준점은 국가 기준점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점이 있어요.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적자 빼면 맞아, 틀려? 틀려요. 그죠? 빼는지 안 빼는지 살펴보고, 지적 삼각점은 도면에 등록됐을 때 이런 형식으로 등록되고, 지적 삼각 보조점은 동그라미 안에 옅은 색깔, 지적 도근점은 맹탕 동그라미 형태로 등록이 됩니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죠?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적 기준점은 딱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고, 기억을 하면 되고, 계속해서 그 126페이지 펼쳐봅니다. 126페이지 펼쳐보면,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렇게 되는데, 네, 작년도에 이 적부심사 그래요. 뭐라고요? 적부심사가 출제가 됐지.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 지적부에서 위원회 그래요. 뭐라고요? 위원회라고 나와요. 그죠? 위원회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축척변경위원회 들어봤지? 축척변경. 우리 저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축척변경위원회라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 그래. 뭐라고요? 지방지적위원회라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그래. 뭐라고요? 중앙지적위원회라고. 이 세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세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일단, 여기 봐요.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무슨 기능밖에 없냐면, 심의 기능밖에 없어요. 그죠? 지금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그래요. 뭐라고요? 국무회의도 위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는 심의 기능밖에 없어요. 의결 기능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국무회의도 모든 정책을 심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지적법상위원회는 막강한 위원회가 돼서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무슨 기능? 의결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죠? 심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무슨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의결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위원회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위원회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위원수야. 뭐라고요? 위원수야. 그죠? 이 세 개의 위원회의 위원수는 몇 인? 5인 이상. 그죠? 5인 이상. 몇 인이야? 10인 이하. 그래. 뭐라고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야. 이거는 세 개의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의결 기능까지 가지고 있고, 위원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포함하는지 제외하는지 그런 거는 일체 관심 갖지 말아요. 남의 조직체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근데 요건 기억을 해야 돼요. 축척 변경은 어떤 동네에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축척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동네는 이 위원회가 있을 거야. 그죠? 이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축척 변경 위원회는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 기관이 아니고 무슨 기관이다? 임의 기관이야.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 그래요. 뭐라고요? 시도 산하에, 그죠?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 기관이에요. 뭐라고요? 필수 기관입니다. 그죠? 이따 얘기를 할 거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도 산하에 둔다 이렇게 돼 있는 필수 기관이야. 그죠? 필수 기관이야.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그래요.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산하에 반드시 둬야 되는 무슨 기관이다? 필수 기관이야. 그죠? 필수 기관이란 것을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근데 여기 봐요.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반은 관청 사람들 그래. 뭐라고요? 반은 관청 사람들. 반은 뭡니까?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이른바 중립적인 위원회야. 그죠? 그러니까 위원회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로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관 반민 형태의 중립적인 위원회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 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그래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서 몇 심을 담당하고 있다? 1심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죠? 이 1심 의결에 토지 소유자가 의뢰인이 승복을 하면 1심 절차로 끝납니다. 그죠? 근데 나는 도저히 이 1심 의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중앙지적위원회 2심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3심제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몇 심제? 2심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정도는 알고 덤벼야 돼요. 그죠? 이 정도는 알고 덤벼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126페이지에 가봅니다. 거기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또 보죠.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 이렇게 돼 있지. 거기 뭐 R&D, 뭐 정책개발, 뭐 개떡 같은 소리가 쭉 써 있는데 핵심은 디귿번이야. 뭐라고요? 디귿번.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뭐라고 돼 있어요? 재심사. 옆에다가 가로쳐 놓고 2심 써놔. 뭐라고요? 2심 써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산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 그죠? 네, 그래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니까 이거는 1심 그래요. 뭐라고요? 1심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을 봤더니 동그라미 1번 5인 이상 몇 인이야?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국장이 뭐 위원장이 되든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든 뭐 학식이 풍부하든 이런 거는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알 필요 없어. 그런 걸 그렇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와주셔야 되냐면 거기 127페이지 맨 끝에 보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그죠? 적부심사. 이게 작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쪽 챕터가 지적측량편은 지적현황측량 한 문제하고 적부심사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얘기야. 끽해봐야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죠? 그래요. 그렇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지적측량 그래. 뭐라고요? 지적측량 적부심사 그러죠. 그죠? 적부심사. 그래요. 작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됩니다. 올해는 조금 희박하겠네. 그죠? 조금 출제가 되기를 희박한데,
이 적부심사는 무조건 뭐를 암기를 해야 돼? 숫자 그래. 뭐라고요? 숫자 암기를 해야 돼요. 숫자 암기하지 못하면 빨리 찍어. 그죠? 어머니 왜 나를 요 따위로 낳아주셨습니까? 그죠? 조상 탓하지 말고 빨리 찍어요. 그죠? 그 편이 빨라요. 그죠? 그 편이 빠릅니다. 그래서 숫자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가보죠. 토지 소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 등 그럽니다. 그죠? 왜냐면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저렇게 많으니까 그냥 복합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 등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토지 소유자 등이 지방지적위원회 그래요. 뭐라고요? 지방지적위원회 막바로 달려가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 그래. 뭐라고요? 시도지사한테 청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청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지적위원회 직접 달려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1심 절차는 누구를 경유를 하냐면 시도지사를 경유를 해요. 그죠? 2심 절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유를 합니다. 그러면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여기 봐봐요.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직접 심의 의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을 그죠? 이 사안을 시도 산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 지방지적위원회 그래요. 뭐라고요?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해부를 하게 돼요. 그죠? 뭘 한다? 해부를 합니다. 그죠? 해부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절차가 빨리 종결되는 게 좋잖아. 그죠? 좋으니까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그래요. 뭐라고요? 30일 이내 이 사안을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회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며칠 이내 회부, 30일 이내 회부. 그죠? 회부를 하도록 돼 있어요.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그래요. 며칠?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사안이 복잡하다면, 그죠? 사안이 복잡하다면 1차에 한해서 30일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죠? 연장도 가능합니다. 하여간 해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심의 의결, 60일 내에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의결을 했다라면 의결서를 지방지적위원회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 의결서를 시도지사한테 보내주고 송부 처리를 해주고 시도지사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거래요. 뭐라고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한테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며칠 이내 7일 이내 통지를 해줘요. 그죠? 7일 이내 통지를 해줍니다. 지금 이게 30일, 60일, 7일 이게 전부 다 뭐야? 숫자야. 그죠? 숫자. 숫자 암기하면 한 문제 맞힐 수 있어요. 그죠? 한 문제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한테 통지를 해주고 시도지사가 의결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의결서를 누구한테? 소관청 그래. 뭐라고요? 소관청한테 송부 처리를 해줍니다. 그죠? 소관청한테 송부 처리를 해줘요. 송부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왜 송부 처리를 해줄 것 같아요? 왜 송부 처리를 해준다? 여기 봐요. 지적 공부에 관한 1차적인 관리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소관청한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송부받은 소관청은 이 의결서 사본을 기초로 해서 등록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등록사항을 정정을 합니다. 그죠? 이게 소관청의 직권의원 정정사유가 되겠지? 저번 주에 배웠어요. 저번 주에 배웠던 거야. 그 다음에 측량 성과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측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으니까, 이 측량 성과를 이 의결서 사본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수정을 하게 돼요. 그죠? 수정을 하게 돼요. 아직 잠이 덜 깨서, 한자가 개판 5분 정도 되네. 그래요? 측량 성과 등을 수정을 하게 돼요. 그죠? 수정을 하고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요. 이런 등록, 촉탁, 통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의결서 사본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소관청한테 송부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됐어요? 이제 요 과정을 보고 1심 그래요. 뭐라고요? 1심 그럽니다. 그러면 1심 의결에 대해서 청구인 등이 승복을 하면 1심 절차로 끝나요. 그죠? 1심 절차로 끝났는데 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사안은 2심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2심 절차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승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는 거야. 뭐 여기도 또 역시 똑같은 주체가 있겠지. 토지 소유자 등이 있습니다. 그래요. 토지 소유자 등이 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재심사 청구를 하게 돼. 뭐라고요?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 재심사 청구 기간에 대해서는 불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죠? 불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얘기야. 그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그래. 뭐라고요? 9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재심사 청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사안은 2심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그거 청구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심의 의결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그래요. 뭐라고요? 중앙지적위원회 이 사안을 해부를 하게 되는데 해부는 1심 절차에 준합니다. 며칠 이내 해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30일 이내 해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는 해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그래요. 뭐라고요? 60일 이내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심의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했다라면 의결서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송부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구인 및 이해관계한테 며칠 이내 통지? 7일 이내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1심하고 2심은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7일, 7일, 30일, 30일, 60일, 60일 다 똑같네. 그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여긴 아주 독특한 숫자가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한다는 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을 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의결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대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막바로 소관청한테 이렇게 송부를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위계질서에 따라서 송부 처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도지사 그래요. 뭐라고요? 도지사한테 송부를 하고, 그죠? 시도지사도 이거를 지적소관청 그래. 뭐라고요? 지적소관청한테 송부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위계질서에 따라서 송부 처리를 하도록 돼 있다. 기억을 해둬요. 나머지는 소관청 이후 절차는 1심 절차하고 똑같아요. 그죠? 다만 여기 봐봐요. 이렇게 송부를 할 때 1심 의결서만 송부를 하는 게 아니고 몇 심? 2심 의결서도 묶어서 합본으로 송부 처리를 해줘야만 등록상을 정정을 할 수 있다거나 측량 성과 등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1, 2심 의결서를 합본으로 남겨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며칠 이내 해부, 30일 이내 해부, 며칠 이내 심의 의결, 60일 이내 심의 의결, 며칠 이내 통지, 7일 이내 통지. 아주 독특한 숫자가 있는데 며칠 이내 재심사 청구,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하여튼 지적 측량 접부 심사 떴다 그러면 무조건 숫자요. 그죠? 숫자 암기하지 못하면 빨리 찍어요. 그죠? 그 편이 빨라요. 그 편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27, 128, 129, 140페이지까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적법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지적법이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 봐요. 지적 측량표는 측량 대상, 그죠? 그 다음에 절차. 절차에서의 핵심은 뭐다? 기간이야. 그 다음에 적부심사는 무조건 숫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방금 이 시간까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12문제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적법 몇 문제 출제가 되지? 12문제 출제가 되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결론을 보면, 지번 그래요. 뭐라고요?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래요. 뭐라고요? 면적. 그 다음에 뭐야? 경계. 이 네 가지 테마 중에서 뭐가 출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중에서 세 문제야. 그죠?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토지 대장 그래. 뭐라고요?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 그죠? 등록되는 사항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도면 그래. 뭐라고요? 도면에 등록되는 사항 하나.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 뭐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한 문제. 세 문제만큼 제가 담보할 수 있으니까 딴 건 보지 말고 이거는 기필코 보고 들어가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동사요 한 문제. 그죠? 일반적인 토지동사요 뭐가 있지? 제가 몰라서 지금 저 광주에서 오면서 까먹어갖고 물어보는 거야. 일반적인 토지동사요 뭐가 있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해면성 말소. 그죠? 6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출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한 문제야. 그죠? 그 다음에 특수한 토지동사요 그래. 뭐라고요? 특수한 토지동사에 뭐가 있다? 축적 변경하고 등록상 정정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그죠? 둘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지적 공부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공부를 깨끗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문제고. 그 다음에 뒷마무리 절차. 맨 마지막에 하는 절차를 해서 뒷마무리 절차 그래요. 그죠? 뒷마무리 절차. 뭐가 있지? 등기 촉탁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촉탁하고 지적 공부를 깨끗이 정리를 했으면 토지 소유자한테 소관청은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거 해서 몇 문제? 네 문제야. 그죠? 네 문제. 셋, 넷, 10문제지. 그 다음에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 측량이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야. 그죠? 이렇게 12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 이상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것만 드립다 하는 거야. 드립다 하는 겁니다. 이 12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이상이 맞춰줘야만 33회 때 제 잘하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7개, 뭐 6개, 8개 이렇게 맞추면 이건 뭐야? 빵점이야. 그죠? 의미 없어. 그러면 이 사이를, 이 간극을 어디서 메꿀 데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적법은 득점 과목이니까 하여튼 10문제 이상은 반드시 맞춰줘야 돼요. 그쵸? 이런 데서 6개, 뭐 5개 이렇게 나오면 어불성설이라 붙는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니까 무조건 10문제 이상 맞춰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적법은 비교적 깨끗한 과목이야. 암기하면 100점 나와요. 암기 못하면 빵점 나오는 깨끗한 과목이야.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 쪽으로 넘어옵니다. 부동산 등기법 134, 35, 36, 37 뭐 쭉 나와 있는데 전부 의미 없는 내용이고 138페이지 138페이지 등기제도의 특징 있죠? 그래요. 거기를 펼쳐 두시오.